핫한 기업들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시크릿 노트 시즌4 김나연입니다. 최고의 전문가가 선별한 핫한 기업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부터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지난주 3% 넘게 반등하면서 2100선 돌파를 눈앞에 뒀던 코스피 지수 다시 2070선으로 밀려났습니다. 지난 주말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 초안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히면서 뉴욕 증시가 약세를 보인 것에 우리 증시도 영향을 받았고요. 약 4개월 만에 최대 물량을 내던진 기관 투자자들에 의해서 코스피가 힘을 잃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외국인 최근 3거래일 동안 순매수를 보였는데 오늘 또다시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대부분 업종들이 하락했고요. 시가총액 10위권 내에서도 셀트리온과 SK텔레콤을 제외하고 대부분 업종 모든 종목들이 떨어졌는데요. 특히나 현대차와 기아차 지난달 글로벌 도매 판매량이 부진했다는 소식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 역시나 하락세로 출발했지만 다시 상승장으로 진입을 했는데요. 개인의 매수세로 닷새 연속 상승장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로 상승폭은 제한적인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셀트리온과 유한양행 등 호재가 있었던 제약 바이오주 덕분에 제약 바이오주가 강세를 이끌면서 오늘장 마무리됐습니다. 자, 오늘 시장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는 박동혁 대표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미국의 좀 변덕이라고 해야 할까요? 입장을 네. 번복하면서 우리 증시가 상승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한번 전체적으로 좀 확인 좀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주식시장에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어떤 이슈들로 때로는 상승 또 때로는 또 하락을 또 보여주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근데 잘 아시다시피 항상 호재라는 것이 항상 올라가서 터지고 또 악재라는 것은 항상 바닥일 때 터지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이슈에 또 민감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자체가 좀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현 시점에서 어떤 부분을 또 확인해야 되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죠. 자, 우선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바닥권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최저가 장대 양봉을 좀 확인을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서 주가 자체가 이제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확인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제는 특별한 변수만 없으면은 크게 문제될 부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지켜줄 자리만 지켜주면 된다라는 거. 양봉이야, 음봉이야, 수시로 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큰 흐름을 좀 훑어보면요. 우선 글로벌 증시부터 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중요한 게 미국 증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증시 보시게 되면 자, 최저가를 찍고 나서 장대 양봉이 나옴으로써 말씀드렸다시피 반등이 나올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인 상승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원리로 접근하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음봉, 양봉, 윗꼬리, 아랫꼬리가 아니라 원리. 그러니까 가장 싼 가격까지 떨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그 가격대에 매수를 해줌으로써 상위 프로들과 개인 투자자들이 단가가 똑같이 되면은 안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구간. 그러니까 특별한 가격대 여기까지만 떨어지지 않으면은 미국 증시가 내일 음봉이 나와도 양봉이 나와도 크게 상관없이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이것만 계속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하게 음봉, 양봉 이런 거 이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증시도 다르지 않습니다.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닥 증시를 보시게 되면 역시나 이 가격이죠. 예, 이 자리가 이제 상위 1%들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만 안 빠지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음봉이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네, 그리고 종합주가지수 한번 차트 보도록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네,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원리로 접근하셔야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 가격대까지만 떨어지지 않으면 단기 매매는 가능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시장 자체가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것이지 그 추세가 상승 추세로 전환된 건 아니기 때문에 스윙이라든지 또는 중장기적인 측면은 조금 피하시고 그 부분은 이제 이 훗날 보는 것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단기적인 매매로서만 지금 접근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좀 계획을 좀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저가 근접 가격대만 우선 확인하시고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중장기보다는 단기 매매로 접근하시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오늘 같은 등락에 엇갈렸던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어떠한 종목들이 급등을 했을지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는 대신정보통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2025년을 목표로 한강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
계획을 본격 추진한다라고 밝히면서 이 상수도 검침 산업용 PDA 기술을 갖고 있는 이 종목이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다만 장 마감 때는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대표님 상승세를 유지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가격대하고 재무제표를 중요시 네. 생각해서요. 그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뭐 투자자분들마다 또 뭐 저 같은 또 전문가님들마다 이 종목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죠. 뭐 똑같은 종목을 봐도 누구는 좋게 누구는 안 좋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저 같은 경우는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중요시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장성이라는 것은 항상 올라간 뒤에 명분으로서 발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뭐 재무적인 측면, 기업의 내실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또는 시장에 대해서 좀 중요시 좀 하죠. 그래서 해당 종목은 뭐 여러 가지 어떤 이벤트성 내용들이 있지만은 저는 사실 공시 외에는 그렇게 중요시 생각하지 않아서 재무적인 측면 가지고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게 되면요. 우선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요. 연결 재무제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면 보시게 되면 연결 재무제표죠. 이제 2003년도로 이제 종료가 됐죠. 다시 말해서 이제 당시에 자회사가 이제 빠져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결 재무제표가 없는 상태고 이제 개별 재무제표. 그러니까 순수 이 대신정보통신만으로 실적이 이제 움직여준다 이거죠. 보시게 되면은 사실 이제 연결 재무제표와 개별 재무제표가 이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뭐 모회사가 좀 그 수익이 좀 창출되기가 좀 힘들어도 때에 따라서는 이제 그 종속기업들이 매출을 좀 내주면서 이 어떤 그 재무 안전성을 좀 확보를 해주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해당 종목을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개별 재무제표밖에 없는 상황에서 보시게 되면 2008년도에 이제 적자로 전환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적자가 이제 흑자로 돼야지 좋은 건데 적자로 되면은 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동시에 2분기부터 실적이 더 안 좋아지고 있어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단기, 수익, 중장기를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중장기로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재무제표는 아니고 또 단기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종목이 2,200개가 되는데 뭐 굳이 재무제표 안 좋은 종목을 가지고 굳이 단타를 칠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대신정보통신을 들고 계신 분들에게는 좀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리지만은 사실 대신정보통신 차트를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굳이 이 종목을 매매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종목이 뭐 대신정보통신하고 삼성전자 두 개만 있으면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단기 뭐 스윙, 중장기가 있다면 뭐 단기 매매는 뭐 스캘핑 과정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은 글쎄요 뭐 되도록이면은 네 조금 좀 피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한다면 짧게 끊고 나오는 전략으로만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대신정보통신 확인하셨는데요. 재무제표 보셔서 아시겠지만 짧은 매매로 좀 진입을 하시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50인데요. 이 접착제 및 기타 화학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죠. 50본드라는 이 브랜드로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5%대 상승 마감했는데요. 대표님, 이 종목은 어떤 이유로 상승했을까요? 요즘 뭐 나름대로 뭐 이제 가격 메리트 아닌가 싶어요. 그동안에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최근에는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시장이 또 많이 빠졌으니 또 종목들도 그만큼 많이 빠졌고 그냥 단순 기술적 반등이죠. 제가 항상 그 시작할 때 시장 한중평을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 반등 나오면은 길어봤자 2, 3일이다. 정확하죠. 그렇죠? 네. 생각보다 오래 가지 않죠? 한 2, 3일 정도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올라가더니 이제 잠잠하죠? 오래 가지 않아요. 생각보다. 떨어질 때는 함께 빠지는데 올라갈 땐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또 미래를 예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제 이 50이라는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내용은 참 좋습니다. 업계 시장 점유율 1위에 재무제표도 좋아요. 재무제표는 뭐 보여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러면 투자해도 되느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실 텐데요. 우리가 뭐 재무제표 실적 잘 나온다고 무조건 수익 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술력 있다고 수익 나느냐? 그렇지 않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시장도 봐야 되고요. 또 가격도 봐야 되고요. 재무제표, 성장성 다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해당 기업은 기술력, 재무제표 다 좋은데 가장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가격.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뭐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뭐 상한가도 한번 터지고 뭐 최근에 주가 자체가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서 반등이 나오니 한 번 더 가지 않겠는가?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항상 긍정적으로만 바라보시면 안 되겠죠. 부정적인 것을 좀 더 강조해서 리스크를 좀 피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일봉상으로 보면은 해석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연봉 차트를 보셔야 됩니다. 자, 화면 보시게 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 뭐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그 기법 강의를 좀 자주 해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연봉 차트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차트는 연 차트입니다. 짝대기 하나 1년짜리 차트입니다. 그래서 최저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최고가까지 뭐 소형주는 몇 프로, 중형주는 몇 프로, 대형주는 몇 프로 기억나시죠? 그렇죠? 자, 화면 보시게 되면은 해당 기업은요. 제가 정확하게 좀 계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저가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최고가까지 제가 다시 지워서 다시 말씀드리죠.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최저가에서 최고가에 대한 어떤 상승률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상승률을 좀 보게 되면은 자, 1570%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1570%가 올라갔는데요. 그러면 소형주는 1300%에서 1500%가 아니고 1300% 근사치 또는 1500% 근사치까지 갔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2년에서 3년 정도 가격 조정 들어가고 나머지 몇 년은 바닥권에서 바짝바짝 기다가 향후 한참 지난 이후에 다시 한번 터진다. 그러면 해당 기업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1570% 정도 올라갔으니 맥시멈 1500% 찍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1년, 2년, 3년 정도 지금 현재 조정이 오는 상황이죠. 그럼 이후부터 어떻게 되느냐? 단순 기술적 반등은 뭐 이 종목도 마찬가지고 뭐 모든 종목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의미는 없는 것이고 큰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부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적인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부분들을 좀 해석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단타, 스윙, 중장기 모두 다 아니다. 물론 검색기에 포착이 됐기 때문에 해당 종목이 강하게 올라간 건 사실이지만 검색기는 일별로 봤을 때, 당일로 봤을 때 강한 종목을 잡아내고 기술적으로 잡아내는 거지 따로 뭐 재무제표라든지 연봉 차트를 통해서 큰 추세는 재확인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들고 계신 분들께는 다시 한번 또 죄송한 말씀 드리지만은 단기, 스윙, 중장기 다 아니다. 이 종목 아니더라도 우리가 수익 낼 종목은 많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내려드리겠습니다. 네, 50 오늘 물론 검색에 포착이 됐지만 올해 보유할 종목은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주셨고요.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대정화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험용 약품 및 원료 의약품을 생산하는 화학회사인 이 종목. 오늘 역시나 장 중에는 상승폭을 키워갔지만은 장 마감 때는 2% 넘게 떨어지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대표님, 이 종목 장 중에는 어떤 이유로 좀 이렇게 상승세를 보였을까요? 오늘 사실 뭐 특별한 이유 없이 올라갔어요. 네. 근데 저는 오히려 그걸 더 호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명분이 있는 상태에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막 이리저리 막 다 따라 붙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불필요한 수급이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명분 없이 올라가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은요. 우선 재무제표가 중요하고 또 가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화면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게 되면은 우선 재무제표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제 화학업종으로 들어가고요. 보시면 자,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한 1000억 정도가 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부채가 지금 현재 160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낮은 부채를 가지고 있죠. 부채가 가장 중요해요, 재무제표에서는. 많은 분들께서 실적이 중요하지 않냐라고 하는데 아니죠. 아니, 돈이야 뭐 잘 벌 때도 있고 못 벌 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안전성이죠. 망하지 않는 기업은 때가 되면 간다. 그렇죠? 그래서 뭐 시총 대비해서 부채도 상당히 낮고 유보율이 3000%나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무 안정성이 좋고 이건 이제 개별 재무제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이고 재무제표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주가 자체는 뭐 특별하게 많이 올라간 적이 별로 없죠. 그렇죠? 중간중간에 보시게 되면은 툭툭툭툭 올라가지만은 사실 그렇게 엄청난 상승률은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가격이 아주 싼 종목은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뭐 중장기 투자할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니지만은 단기 매매로는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저는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단기 매매를 뭐 여러분들께서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단기 매매는 난이도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정말로 많이 하셔야 되고 단기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단기 매매는 사실 고수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다음에 좀 단기 매매를 좀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그 교육 내용 자체도 이제 이런 시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단타 매매 너무 어렵다. 라고들 많이 하시는데요. 어렵습니다. 단기 매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방송이 끝난 이후에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는요. 단기 매매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 팁을 드리도록 할 텐데 종목이 2,200개가 됩니다. 그걸 일일이 종목을 찾아서 단기 매매를 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정확도도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모든 걸 다 오픈할 수는 없지만 단기 매매를 잘 할 수 있고 또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검색기를 활용해서 수익 낼 수 있는 그 팁을 제가 오늘 공개를 할 예정이에요. 여러분들 뭐 온라인 방송 들어오셔서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또 단기 매매 검색기는 확률적으로 거의 100%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모든 걸 오픈할 수는 없지만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서도 스스로 좀 극복할 수 이길 수 있는 그 팁을 제가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단타 비법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대정 화금까지 오늘도 검색기에 포착된 세 종목 면밀히 들여다봤고요.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단타 비법에 대해서 공개를 하신다고 합니다. 참여 방법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이데일리 시크릿 노트 검색하시고요. 화면 맨 상단 위에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네, 시크릿 노트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박동혁 대표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크릿노트 시즌4 첫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저도 오랜만에 듣는 강의라서 기대가 되는데요. 네. 오늘 어떤 주제로 준비하셨나요? 정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 주식의 꽃이 뭡니까? 네, 단타 아닙니까? 중장기 투자? 중장기 투자는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없으니까 중장기 투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고급 기술은 단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단타의 비법을 오늘 또 대공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대표님이 이 단타 매매는 고수의 영역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시청자분들도 고수가 되는 그 길 지금 바로 강의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웃으면서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주식시장이 참 안 좋아서 참 웃기 좀 그랬죠, 그렇죠? 이제 좀 장도 살아나고 종목들도 좀 잘 가니까 좀 기분 좋게 좀 파이팅하면서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주제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요 급등 캔들. 네, 그래서 이제 단타편이 되겠습니다. 캔들. 이제 우리 그렇죠? 양초, 이 캔들, 그래서 캔들이에요. 여러분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이제 주식은 그 통계입니다. 통계. 예,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지 않겠는가. 그래서 과거를 통해서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주식 공부를 많이들 하시지만은 너무 어렵게 지금 현재 공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하고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하시는 것 같고 또는 관심이 없으신 것 같고 굳이 몰라도 되는 거. 뭐 이를테면은 뭐 성장성이라는 거요. 성장성이라는 것은요, 그거 몰라도 됩니다, 사실. 이거는 저는 확신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테마주에 대해서 잘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뭐 제약바이오, 뭐 남북경협주, 뭐 무슨 종목 하면 이 종목은 남북경협주야. 뭐 무슨 종목은 뭐 제약바이오고, 무슨 종목은 수소전기차고, 무슨 종목은 화장품이야. 뭐 물론 뭐 저도 뭐 전문가니까 뭐 기본적인 건 알지만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보다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뭐냐? 저는 성장성에 대해서 공부를 잘 안 합니다. 전문가가 성장성을 공부하네? 라고 깜짝 놀랄 수도 있는데요. 시각이 다르죠. 똑같은 종목을 봐도 누구는 좋게, 누구는 안 좋게 볼 수도 있고 또 분석하는 방법도 다르고.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재무제표, 그리고 가격, 그리고 최대주주 지분, 그리고 주식시장의 분위기, 이거를 중요시 생각합니다. 근데 뭐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보통 그렇죠. 성장성에 대해서는 아주 빠삭하게 알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최대주주 지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데 무슨 종목은 무슨 성장성, 무슨 종목은 이건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결과가 좋으냐, 안 좋죠. 그럼 전 결과 좋았어요. 이번 시장 급락장 왔을 때도 고객님들께 피해를 안 드렸습니다. 오히려 수익을 내드렸죠. 보는 시각에 따라 내용이 달라진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종목보다 전략이 중요합니다. 네, 뭐든지 계좌가 박살나고 나서 그때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시장 빠지고 종목 빠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종목은 중국 관련주야. 이제 사드 배치의 이런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됐으니 화장품 관련주들이 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들어갔을 것이고 당연히 차트는 좋아서 사셨겠죠. 뭐 임상 1상, 2상, 3상 정부 정책을 통해서 앞으로 제약바이오가 갈 거야. 떨어졌잖아요. 수소전기차 이슈.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이슈가 아니야. 전 세계적인 트렌드지. 뭐 자율주행부터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로봇 다양하게 그렇죠. 가든가요? 안 가죠. 그러니까 사실 주식은 종목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전략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전략이 좋았다고 한다면 지금 시장에서 손실이 안 났겠죠.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느냐 하나하나 또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때와 시기에 맞는 매매 전략이 필요하죠. 때와 시기에 맞는 전략. 뭐 이를테면은요. 앞으로 시장이 많이 갈 것 같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단타, 스윙, 중장기를 통해서 높은 수익을 내야 될 것이고 시장이 좀 떨어질 것 같다라고 판단되는데 스윙을 매매합니까? 중장기 투자를 합니까? 안 되죠. 100% 물리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때와 시기에 맞는 매매 전략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는 어떤 전략이 또 중요한지 또 하나하나 또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 화면. 종합주가지수 차트인데요. 제가 화면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을 제가 자주 보여드렸어요. 제가 이제 오늘 시크릿 노트 시즌 4입니다. 제가 이제 시즌 2부터 제가 EDLE에 제가 인사를 드리는데 이제 예전에는 제가 이제 타 방송에 있었고 이제 EDLE 인사를 처음 드린 게 이제 시즌 2예요. 시즌 2, 시즌 3, 시즌 4 오늘부터 이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행히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저한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하게도 시청률이 지금 현재 제가 나오는 날짜가 시청률 1위가 지금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우리 PD님께 저 이번에는 좀 빼주시면 안 되겠냐 부탁을 드렸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부탁을 좀 하셔가지고 제가 대신에 하루만 빼달라. 그래서 제가 이번 주부터는 이제 앞으로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화면에 이 차트를 시즌 2부터 제가 수시로 보여드렸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 기법은 급등 라인은 제가 예전에 다 공개를 해드렸죠. 근데 이제 그 당시 때 방송을 시청 못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보너스로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이 급등 라인은 제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보면은 이제 주가 위에 급등 라인이 형성돼 있을 때는 박스권 내지는 하락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장세에서는 단타만 해야 되는 거예요. 단타만. 자, 그러면 주가 밑에 급등 라인이 형성되어 있으면은 박스권 또는 상승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단타 또는 스윙 또는 중장기 투자를 병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2018년도 초부터 시작해서 급등 라인이 주가 위로 올라갔으니 박스권 또는 하락장이 올 것이다 라고 시즌2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으로부터 4개월 전에. 그럼 어떻게 했어야 돼요? 제가 분명히 단타 매매만 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단타 매매는 어렵죠. 어려우면 안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실력이 안 되면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열심히 공부하셔서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전략이 좋았다라고 한다면 급락장도 피해갈 수 있는 거죠. 다음 화면이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네, 보시게 되면은 급등 라인이 위로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상승장 올 수가 없어요. 바닥 찍었으니까 앞으로 상승장 올까요? 라고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상승장 안 옵니다. 죄송하지만. 기술적 반등이죠.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상승장이 되려면은요. 급등 라인하고요. 주가하고 충돌이 발생돼야 돼요. 충돌이 발생돼야지 패턴 공식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상승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은 급등 라인과 주가 간의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상승장은 오지 않아요. 한동안. 수개월 동안 상승장은 안 옵니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왔다 갔다 반복. 함께 올라가는 그런 장세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최악의 장세가 올 거냐? 그건 아니고요. 이제 충분히 빠졌기 때문에 올라간 가겠지만은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대세 상승장 그런 거는 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분석을 하셔야지 여기저기 뭐 전문가 방송 뭐 들어보면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거의 대부분 야 이제 바닥이다 기회다 이제 찍으세요. 엄청난 기회가 뭘 엄청난 기회예요. 대세 상승장도 아니고 올라왔다 다시 떨어졌다 왔다 갔다 할 텐데 안 그렇습니까? 가는 것만 가게 돼 있어요 앞으로. 그러니까 공부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 화면. 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네, 그렇죠. 박스권 또는 상승장에서는 단타 스윙 중장기. 박스권 또는 하락장 가능성이 있으면 단타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구분 없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중장기를 외치고 시도 때도 없이 단타를 외치고 이러면 답이 안 나온다 이거예요. 그렇죠? 때와 시기에 맞는 매매를 하자. 다음 화면이요.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단타 매매, 주식 투자에 어찌 보면 꽃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꽃이죠. 왜요? 아니 갑등갑 쉬면 빨리 돈 버는 게 낫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아니 1년, 2년 투자해서 50% 수익 내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6개월 걸려서 50% 수익 내는 게 좋습니까? 한 달 안에 50% 수익 내는 게 좋습니까? 당연히 빠르면 좋은 거예요. 근데 빨리 수익 내는 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중장기를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건 이제 실력이 안 되니까 중장기라는 거죠. 중장기 투자는 쉬워요, 여러분들. 최대 주주가 사는 거 그냥 바닥에서 재무제표 줬고 그냥 내비두면 한 2년에서 4년 정도 끌고 가면은 돈 깨먹을 리가 없어요. 가장 쉽죠. 근데 단타 매매 힘듭니다. 여러 가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변동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단타 매매는 어려워요.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단타 매매부터 시작하시는데 가장 어려운 게 단타 매매인데 단타 매매를 하고 계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사실상 단타 매매를 지금 현재 하실 단계가 아니에요. 중장기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중장기 투자는 제가 마음 먹고 일주일 정도만 여러분께 교육시켜드리면 선수가 됩니다. 특별하게 볼 게 없거든요. 재무제표 보는 거 하루치. 차트 보는 거, 가격 보는 거 하루치. 최대 주주 지분 보는 게 그게 조금 어려우니까 이틀 정도 걸리고. 일주일 정도면은 여러분들 중장기 투자하는 거 금방 돼요. 근데 단타 매매는요. 일주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가장 어려운 단타 매매를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계세요. 결코 쉬운 매매가 아니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다음 화면이요. 자, 우선 매매 전략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뭐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눈에 보인다고 해서 그냥 단타 치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의 어떤 그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단타 매매도 종류가 있겠죠. 근데 가장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 매매법. 뭐 오전장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그냥 장중에 눈에 보이면 사는 분들이 계시고 그렇죠. 다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보면은 뭐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침 9시부터 뭐 11시 30분 그 사이가 가장 피크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책을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타이밍에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외쳤어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결과물이 좋았는가? 계좌 보시면
다 아실 거 아닙니까? 무슨 결과가 좋아요. 잘못된 내용을 가르쳐 줬어요. 많은 사람들이. 결코 좋은 매매법이 아니에요. 오전장에 종목을 샀는데 시장이 떨어져 봐요. 그러면 손실이잖아요. 무조건. 이게 좋은 방식이 아니죠. 여러분들. 내가 12시에 종목을 샀어요. 단타치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뭐 일본 증시, 중국 증시가 아시아 증시가 밀리면서 시장도 떨어져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종목도 밀리는 거죠. 뭐 손실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매매 전략이 중요한 거예요. 자, 보면은 오후장에 종가 매매를 하는 거예요. 오후장. 그러니까 오전장에는 그냥 여유를 두는 거죠. 볼 필요도 없어요. 네, 종목만 가려내는 거지. 매매는 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의 끝날 무렵에 3시 20분에서 3시 30분. 우리는 그 시간대를 동시호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3시 21분에 매매하든 3시 29분에 매매하든 동일한 조건, 뭐 동일한 가격에 매매하는 동시간대에 매매하는 걸로 퉁치겠다. 뭐 예를 들자면은. 자, 그러면 아래 꼬리 양봉 캔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보고 거래량은 기본적으로 단타 매매를 하려면 너무 거래가 없으면 잘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50만 주 정도 이상은 돼야 되고 매매는 동시호가 때.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조건 형식으로 매매를 해보자 이거죠. 자, 다음 화면. 짧은 꼬리 장대 양봉. 이거 잘 갑니다. 이런 패턴 자체가. 짧은 꼬리. 너무 긴 꼬리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잘못 배운 거죠. 아래 꼬리 길게 달리면 종목이 잘 가더라. 물론 잘 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통계 내보셨냐 이거죠.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식 역사를 바라보면서 분석을 해보셨냐 이거죠. 아래 꼬리가 긴 거와 아래 꼬리가 짧은 것이 어느 정도 확률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해 본 적 없죠. 그냥 책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전문가가 그냥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구나. 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짧은 꼬리 장대 양봉이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냥 참고 자료지.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방송 끝난 이후에 이제 복습을 통해서 진짜 이런 패턴이 잘 가는지를 이제 스스로 분석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화면을 다시 좀 보면요. 짧은 꼬리 장대 양봉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봉의 끝, 다시 말해서 종가. 종가가 최고가가 돼야 돼요. 자, 보세요. 아주 미세한 차이인데 엄청나게 차이가 커요. 윗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달렸어요. 근데 어떤 거는 윗꼬리가 아예 없어요. 그냥 종가가 고가입니다. 이거는 완전 통계 내용이 달라요. 이런 모양, 뭐 지금 당장 찾아도 뭐 수백 개가 나오겠지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찾아보세요. 이런 그대로 생긴 모양은 없어요, 많이. 하루에 몇 개가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2200개가 되는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뭐 일일이 그거를 뽑아보실 거예요? 이런 모양이 오늘 몇 종목이 나왔는지 일일이 그 차트 돌려보시면서 볼 수 있으세요? 아이고, 볼 수야 있죠. 하루 종일 걸리죠. 피곤하기도 하고 해서. 때문에 이거를 제가 1초 만에 찾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제가 오늘 검색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패턴이 잘 갑니다. 아래 꼬리 장대 양봉, 다만 종가가 고가여야 된다.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가 매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10시 정도에 샀어요. 10시에 샀을 때는 분명히 고가가 지금 가장 많이 올라와 있는 가격대예요. 샀어. 근데 거의 끝날 무렵 되니까 윗꼬리가 쭉 달렸어요. 그럼 확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아주 미세한 차이에 따라서. 그러니까 종가까지 그 에너지를 확인하고 사는 거지. 막판에 외국인이 기관이 팔 수도 있고 어떤 특정 세력들이 물량을 던질 수도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그 에너지가 살아있는 걸 사는 거예요. 이런 캔들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자, 다음 화면. 네이처셀, 일봉 차트. 매매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매수 타이밍 어딜까요? 여러분들. 다 거기서 거기처럼 보이죠, 뭐. 그렇죠? 그 모양이 그 모양 같죠. 뭐 양봉이 뭐 그 모양이 그 모양, 그 음봉이 거기서 거기지. 에이, 뭐 특별한 게 있어? 아유, 전혀요. 완전 달라요, 여러분들. 통계를 내보시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자, 보시면은요. 파란색 화살표 그어져 있죠. 그렇죠? 자, 보시면 제가 하나하나씩 지금 뭐 설명드릴게요. 이제 저 끄트머리부터 보세요. 자, 윗꼬리 달렸어요, 안 가요? 윗꼬리 달렸어요, 떨어져. 윗꼬리 달렸어요, 떨어져. 윗꼬리, 윗꼬리, 윗꼬리,
짧은 윗꼬리, 뭐 적당한 양봉의 윗꼬리 다들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요 모양 아랫꼬리, 짧은 아랫꼬리, 장대 양봉, 종가는 고가. 장중에 사면은 밀릴 수도 있으니까 종가 매수. 아, 오늘 강하게 끝나겠구나. 요거 종가에 사는 거예요. 3시 20분부터 3시 30분 사이. 그럼 나머지 시간은 뭐 하느냐? 할 거야 많죠. 여러분들. 주식 투자는 즐겁게 해야 되는 거예요. 즐겁게. 즐겁게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아침 9시에 HTS 켜놓고서 하루 종일 차트 보고 있을 거예요. 네, 전자파, 허리도 쑤시고 목 디스크에. 전혀 즐겁지 않지. 몸 아픈 투자지. 즐거운 주식 투자를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유 그래 우리 어머님들 같은 경우 아이들 학교 다 보내고 나서 이제 산책도 좀 가시고 등산 좀 다녀오시고 커피숍에서 또 친구분들과 또 한잔 하시면서 그렇죠? 여유를 좀 즐기고 집에 와서 또 살림 하시면서 우리 직장인분들도 마찬가지죠. 이게 본업이 주식 투자인지 본업이 이게 하는 일인지를 구분을 못해요. 일하다 말고 차트 보고 있고 일하다 말고 차트 보고 있고 둘 다 깨져요. 둘 다. 그렇죠? 즐거운 투자를 하려면 본업에 충실하고 추가적으로 재테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할 거 다 하시고 이제 끝날 무렵 돼가지고 순식간에 1초 만에 이 종목을 딱 뽑아내는 거죠. 1초 만에. 2200개 종목을 1초 만에. 그렇죠? 3시 정도에 딱 들어오셔가지고 검색기 딱 누르고 나서 뜨면 사면 되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제가 오늘 온라인 무료방에서 가능하도록 제가 말씀드리도록 약속 지킵니다. 자, 종가 매수했어요. 다음 날 7.9%. 7.9%까지 올라갔던 거죠, 장중에. 먹고 나오는 거예요, 적당히. 그냥 끝까지 먹을 필요도 없고요. 뭐 매일매일 수익 낼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내일이면 또 이런 종목은 나온단 말이에요. 다음 화면. 자, 한국테크놀로지요. 이거 어디서 사야 돼요? 네? 그게 그건데. 그렇죠?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자, 아랫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달렸어요. 자, 확대시켜놨죠. 꼬리를 확인하시고. 꼬리 길면 안 돼요. 짧은 꼬리. 종가는 고가여야 되고 윗꼬리 조금이라도 달리면 조금이라도 윗꼬리가 달리면 안 돼요. 종가가 고가여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중에 사면 안 되겠죠? 매매 습관을 바꿔야겠죠? 내가 오늘까지는 항상 9시에 시작해서 11시 30분 안에 그냥 종목들 뽑아가지고 막 매매하려고 애썼는데 결과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 방법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시장이 안 좋아서 손실난 거야. 종목이 안 좋아서 손실난 거야. 그 탓하지 말고 이건 잘못된 매매 습관이구나. 그래 내가 습관을 고치자. 내일부터 당장 고치자 이거예요. 자, 살짝 꼬리가 달렸고 종가는 강해요. 이게 에너지가 강하구나. 3시 20분에서 30분. 그 10분 동안 사시면 되는 거예요. 남은 시간은 여유 즐기시고 헬스장 다녀오세요. 네, 운동하시고 네, 몸짱 만드시고요. 그렇죠? 여유 즐기시고 장도 좀 보시고 즐겁게 투자하자 이거예요. 여러분들. 모니터 계속 쳐다본다고 해서 수익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다음 날 14.94%가 올라갔어요. 그렇죠? 뭐 끝까지 안 먹어도 돼요. 14% 올라갔다고 해서 14%꼭 먹고 나올 필요 없어요. 뭐 3% 먹고 나와도 되고 5% 먹고 나와도 되는 거고요. 그렇죠? 꾸준히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자, 다음 화면. 자, 왼쪽은 코스닥 일봉, 오른쪽은 모비스의 일봉 차트. 자, 그럼 이제 최근 차트입니다.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안 좋았어요. 자, 그러면 화면 볼까요? 저 동그라미 친 자리가 같은 날짜예요. 왼쪽에 오른쪽에 같은 날짜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전날 모비스의 매수가 떴어요. 아랫꼬리 짧게 달리고 양봉이 나오고 윗꼬리는 없고 종가가 고가인 현상이 나왔다. 자, 그런데 샀단 말이에요. 시장이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코스닥으로 봤을 때 좀 빠졌으니 양봉이 나왔으니 이제 가지 않겠나. 샀다고 치자 이거예요. 근데 다음 날 코스닥이 마이너스 4%가 빠졌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코스닥 4% 빠졌으니까 말 다 했죠. 뭐 다음 날 종목들이야 뭐 95% 이상 다 빠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뭐 10%, 20%씩 빠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해당 종목은 다음 날 9.9%가 올라갔어요. 먹고 나오는 거예요. 그 다다음 날 떨어지지 않았냐? 그건 뭔 상관이에요? 네? 단타 매매인데.
전략 자체가 내가 오늘 사서 내일 파는 전략인데 그 다음 날 떨어지든 그 다다음 날 떨어지든 뭔 상관이에요. 나는 내 목표를 이루면 되는 건데 매매 전략 자체가 종가 매수해서 다음 날 팔고 나오는 전략인데 그 다다음 날 떨어지면 뭐 어때요? 상관없지. 나는 이미 현금화를 했는데 시장을 극복하기 위한 것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현금화 전략이에요. 근데 현금화 전략을 두려면은 그냥 가만히 내가 손가락 빨고 있는 상태에서 현금화 전략? 아니 그건 안 되죠, 여러분들. 그렇죠? 급락장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현금을 가지고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수익 매매는 종목이 들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시장 빠지면 물리는 거고 중장기 투자? 중장기잖아요. 시장 빠지면 손실 나는 거고 단타 매매는 수시로 현금화를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말이 쉽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이고 어렵죠, 당연히. 그렇죠? 네. 하루아침에 단기 매매 실력이 고수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시크릿노트 열심히 시청하셔야 돼요. 띄엄띄엄 시청하시면 안 돼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 학창 시절에 국영수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공부하다 말고 하면은 서울대 못 갑니다. 예, 저도 뭐 좋은 데 가지는 못했지만 아무튼. 운동도 마찬가지죠. 헬스도 그렇죠. 헬스장도 예? 오늘 열심히 빡세게 막 5시간, 6시간 동안 열심히 운동한다고 해서 돼요? 아니거든요. 하루에 1시간씩이라도 꾸준한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욕심 부릴 필요 없고 항상 현금화를 만들 수 있는 전략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다음 화면. 자, 같은 날짜. 동그라미 친 자리는 같은 날짜. 자, 저 패턴이 떴어요. 파라다이스가. 아랫골이 살짝 달리고 양봉의 종가는 고가. 샀어요. 시장이 이렇게 빠질 거라고는 예상을 못한 상황에서 샀다고 치자요. 샀어. 다음 날 코스닥이 3.67%가 떨어지고 그 다음 날 3% 떨어지고 그 다음 날 3.88%, 4%, 5%가 다 이게 작살 나는 거죠. 이게 쫙쫙쫙쫙 빠지니까 종목들은 순식간에 막 3, 40% 손실이 나는 거예요. 근데 파라다이스는 사고 나서 그 다음 날 3.27%가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은 습관이 중요하다고. 그래, 주식시장 어떻게 될지 몰라. 아무도 몰라. 나는 매매 습관 자체가 종목을 종가에 사서 다음 날 팔고 현금하는 전략이야. 나중에 올라가든 말든 상관없어. 욕심 안 부리는 게 최고야. 왜? 어찌 될지 모르니까 주식시장이니까. 3.27%가 올라갔으니 뭐 1% 먹고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본전 치고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현금화 했다 이거예요. 수익이 제대로 안 났어요. 근데 시장이 작살났어요. 나는 그냥 본전 치고 나왔고 1% 먹고 나왔는데 시장이 작살났어요. 다음 날 또 빠졌어요. 그때는 종가의 종목이 나와도 안 사겠지. 그렇죠? 난 이미 현금화를 한 상태고 시장이 종가쯤에 내가 딱 사려고 하는데 마이너스 3%가 떨어져 있어요. 사겠어요? 상식적으로? 내가 종가 종목을 뽑아놨어요. 근데 시장이 마이너스 4%가 빠졌어요. 사겠어요? 안 산다. 그런 식으로 피해가는 거지. 매매 습관을 통해서 급락장을 피해가는 거예요. 급락장 예측이 되어도 습관화가 잘못되어 있으면 피해갈 수 없어요. 급락장을 여러분들. 다음 화면. 자, 옴니 시스템. 자, 봉의 길이가 달라요. 짧은 봉, 긴 양봉. 꼬리는 짧아요, 둘 다. 근데 봉의 길이가 좀 길어야 된다 이거죠. 여기는 안 가고 여기는 가잖아요. 그렇죠? 그 차이. 그렇죠. 아주 미세한 그게 그거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다. 다음 화면. 자, 큰 수익을 희망한다. 난 좀 더 크게 먹고 싶어. 장도 살아나는 것 같으니까 나한테 찔끔찔끔 수익 내는 거 싫어. 그래요? 뭐 좋아요. 다음 화면. 자, 크게 보자고요. 예. 일봉 좋아하면 일봉만큼, 주봉 좋아하면 주봉만큼, 월봉 좋아하면 그만큼. 그렇죠? 분기 차트 좋아하면 더, 연봉 차트 좋아하면 장기적으로. 자, 그럼 주봉 차트입니다. 이거는요. 자, 동그라미 친 자리가 이제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이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샀어요. 이제 다음 주에 급락이 나올 거라고 전혀 예상 못한 상황에서 주봉 차트니까. 다음 주에 급락이 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샀다고 치자 이거예요. 샀어요. 종가에 짧은 꼬리에 양봉 나오고 종가는 고가. 주봉도 똑같은 원리. 다음 주에 17%가 올라갔고 시장은 작살나고. 여러분들 이거예요. 요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잠시 후에 온라인 무료 방송 오시면요. 제가 보너스로 여기서 또 종목을 발굴할 수 있는 비법을 공개할 거예요. 종목이 2200개입니다, 여러분들. 그 2200개 상장돼 있는 종목들 분석하기 힘들고 종목을 뽑아놨다 하더라도 종가쯤에 또는 오후장에 종목이 뒤틀려 가지고서 윗꼬리가 달릴 수도 있어요. 그거를
제가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3초도 아니에요. 2초도 아니에요. 딱 1초 만에 종목을 잡아낼 수 있는 검색식이 있어요. 그거 제가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시죠, 다들? 네. 근데 포기하셔야죠. 우리는 일반인이 아니고 주식인인데 주식인들은 주식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포기할 것들이 많죠. 그렇죠? 아무튼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잠시 후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모든 걸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시크릿 노트 시즌4 첫 강의 이 급등 캔들의 단타편에 대해서 듣고 오셨는데요.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더 많은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표님 어떤 이야기 추가적으로 해주시나요? 네. 자, 이제 시장이 좀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렇죠? 앞으로는 좀 더 좋아질 것 같고 다만 아직은 뭐 스윙 중장기를 좀 고려할 시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단기 매매를 좀 진행하셔야 되는 단기 매매는 어려워요, 여러분들. 가장 어려운 게 단기 매매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내 머릿속에 든 게 많으면요, 그만큼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시크릿 노트를 통해서 제가 항상 좋은 내용들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주식의 꽃, 단타 매매, 검색기 활용법을 오늘 공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이데일리 시크릿 노트 검색하시고요. 화면 맨 상단 부분에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시크릿 노트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박동혁 대표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 시크릿 노트 시즌4는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이어서 이어지는 대박 투나잇 1부에서는 대박 스쿨이 진행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도 알찬 내용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